코끝의 언어 저도 슈터트 지음인데 김은영 옮김인데 아주 흥미있는 아주 색감 또 향신료에 대한 색상 또 참 그 냄새 또 오늘은 감칠맛의 냄새 감칠맛의 냄새에 대해서 베이컨 두리안 거린내난 치즈 아위 담배 뭐 이런 냄새들에 대해서 베이컨 차가운 생 베이컨은 보기만 해도 꽤 유쾌하지 않고 보기만 해도 느끼하다. 냄새를 맡아봐도 소금에 절인 냄새 말고는 특별히 느껴지는 것이 없다. 그러나 일단 베이컨을 프라이팬에 척 얹고 은혜의 불을 붙인 뒤에 기다리면 화려한 요리 극장의 막이 오른다. 베이컨은 금세 다른 모습으로 변하고 주방에는 입맛을 돋우는 냄새가 퍼진다. 베이컨의 냄새는 매우 활동적이다. 열기만 있으면 어지러운 궤적을 그리면서 퍼져나간다. 프라이팬의 달궈지는 동그란 냄새의 층 위에 또 한층, 그 위에 또 한 층이 연이어서 겹쳐지며 점점 더 짙어진다. 그 냄새는 입안에 군침이 고이게 한다. 한 입을 보면은 혀를 톡 쏘는 듯한 짠맛이 만족을 성사한다. 냄새를 부드럽게 감싸는 연기의 맛도 느껴진다. 베이컨의 냄새는 프라이팬 안에 있는 현상들로부터 하나하나 구별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다중감각적이다. 베이컨에서 나는 냄새는 전형적인 마이야르 반응이다. 마이야르 반응이란 20세기 초에 활동했던 화학자 루이 카미오 마이야르의 이름에서 따왔다. 식품이 가열되면은 식품에 함유되어 있던 당분이 분해되어 아미노산과 반응한다. 이때 입맛을 자극하는 냄새 화합물이 많이 방출되며 특별한 풍미가 나타난다. 마이야르 반응은 이런 일련의 화학 반응을 칭한다. 방출되는 화합물은 대부분 탄화수소와 알데하이드다. 마이야르 반응은 끓이거나 볶거나 굽는 동안에 갈색으로 변하는 모든 음식이 왜 그렇게 이욕적인 냄새를 풍기는지를 설명해 준다. 소금물이나 소금에 절여서 만든 베이컨은 다른 종류의 돼지고기보다도 질선염이 풍부해서 매우 독특한 냄새가 난다. 독특한 냄새가 난다. 응? 자, 질산염은 가열하면 분해되면서 다시 한번 질소가 함유된 분자, 특히 피리딘과 피라진을 방출한다. 여기서 피오르는 연기는 네 번째 화합물을 만들어낸다. 이 모든 화합물이 제각각 정도를 달리하며 조리되면서 번갈아가며 나름의 냄새를 내놓는다. 그렇게 베이컨은 조리 정도에 따라서 다층적이고 다원적인 냄새로 우리를 유혹한다. 베이컨이 가진 구매 호소력의 한계를 탐닉에 새겨보는 것은 나름대로 괜찮은 소일거리다. 베이컨 애호가들이라면 이토록 군침이 돌게 하는 베이컨 냄새를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은 반색할 것이다. 2004년에 한 연구 집단이 베이컨보다도 기름기가 적고 가공도 하지 않은 돼지고기의 냄새와 베이컨 냄새를 비교했다. 결론적으로 질산염이 베이컨 냄새의 진폭을 더 크게 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두리안 거침없고 박력이 있다. 이 냄새는 마치 견고한 성벽을 들이받는 공성포 같다. 찰리 부러운 친구 피그팬처럼 두리안은 어딜 가나 자기만의 지독한 냄새 구름을 몰고 다닌다. 썩은 달걀, 여름날 때학볕에 뜨거워진 쓰레기, 암모니아가 팔팔 끓는 설단지, 썩은 양배추, 그리고 이어서 설명할 아위까지 그 어떤 고약한 냄새도 두리안에 미치지 못한다. 여기까지 소개한 키워드 모두가 두리안 냄새를 얘기할 때 빠짐없이 등장하는 단어들이지만 사실 두리안 냄새를 맡는 것은 눈을 가린 사람 셋이 코끼리를 더듬거려서 하는 것과 비슷하다. 두리안은 음악으로 치자면 지독한 다성음악이다. 또 시각적으로 비유하자면 철학자 루트히 비트겐슈타인이 말한 불가능의 색, 붉은 빛을 띤 초록이 생각이 난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우리는 이 두 색깔이 서로 중첩되었을 때 각각 분리해서 볼 수가 없다. 두리안의 맛은 어떨까? 이 열매의 맛을 보면은 온갖 여럿함이 파도처럼 몰려왔다가 사라진다.
따뜻한 열대의 꿀 같은 달콤함이 먼저 나타나 혀끝에서 사르르 녹는다. 그러나 뒤끝이 깨끗하지는 않다. 두리안의 질감은 질척하고 보들보들. 그렇군요. 두리안은 우리의 감각을 최대치로 활성화시킨다. 생김새는 마치 포켓몬스터 비디오 게임에서 쏙 튀어나온 것과 같다. 언뜻 보면 개성한 모양의 커다란 초록색 꽃들이는 기하학적으로 완벽한 원뿔 모양의 돌기로 덮여있다. 그 돌기로 덮인 두리안의 그 껍질을 잘라내려면 양손이 두툼한 장갑을 껴야 한다. 칼로 단단한 껍질을 갈라서 벌리면 부드러운 과육 덩어리들이 드러난다. 얼마나 성숙되었느냐에 따라서 과육의 색깔은 연한 노란색에서 진한 주황색까지 다양하다. 두리안 냄새는 호흡을 허가 극단적이다. 좋아하거나 극도로 싫어하거나 둘 중에 하나지만은 어느 쪽이든지 그 냄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두리안. 여기서 질문이 나와야 한다. 두리안은 왜 그렇게 고약한 냄새를 풍길까? 다른 과일들과 마찬가지로 가장 확실한 이유는 동물을 유혹하기 위해서다. 코끼리, 코뿔소, 호랑이, 사형, 고양이 등등 동물들이 두리안을 먹고 그 씨앗을 퍼뜨리게 하기 위해서다. 이 동물들은 모든 냄새가 뒤섞여서 있는 정글 속을 두리번거리며 다닌다. 그러니 두리안은 다른 모든 냄새를 누르고 동물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더욱 강한 냄새를 풍기게 된 것이 아닐까? 바닐라 향의 주요 냄새 분자인 바닐라 역시 한계치기가 가장 낮은 냄새 분자 중의 하나로 향수. 두리안 냄새를 처음 맡을 때 그 냄새는 내가 그전까지 갖고 있던 과일 냄새라는 기준을 완전히 부숴버렸다. 기존의 연상작용을 놓아버리고 내게 생긴 인지 부조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포기하자 두리안 냄새가 훨씬 편하게 느껴졌다. 마찬가지로 이 냄새가 다른 문화에서 높은 대접을 얻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자 그 냄새도 견딜만해졌고 두리안을 한입 베물자 그 냄새에 대한 나의 감각도 달라졌다. 고린내는 치즈처럼 역류성 비강 후각으로 마시자 냄새도 달라졌다. 맛과 질감의 영양까지 보태진 두리안은 시시각각 변하는 향기 속의 이질적인 긴장감을 조용한 단호함으로 가라앉힌다. 두리안 냄새를 오존 냄새에 비하면서 표현하는 것도 바로 이런 다채로움 때문이다. 악취탕 같은 두리안, 생두리안으로 아이스크림을 만들면 그 냄새와 향미는 또 변한다. 그 냄새가 크림 같은 부드러움으로 가라앉기는커녕 두리안 아이스크림에서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향수 냄새. 차가운 아이스크림이 혀끝에 녹으면 그 향미는 따뜻하고 생동감 있고 풍부하게 입안을 채운다. 영국 박물학자 앨프러드 러셀 윌리스도 묘사했듯이 두리안의 맛과 냄새를 설명하기는 매우 혼란스럽다. 그는 1856년 두리안에 대해서 이렇게 적었다. 아몬드로 한껏 풍미를 돋운 풍부한 커스터드, 그리고 이따금씩 크림치즈, 양파 소스, 쉐르와인 그뿐 서로 어울리지 않는 여러 음식들이 떠올리게 하는 먹으면 먹을수록 멈추고 싶지 않게 된다. 두리안 냄새를 맡고 맛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이 지금껏 느낀 맛본 어떤 것도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꼬리내 나는 치즈, 스팅키 치즈, 핏핏 둥그런 나무 상자에서 마치 으스스한 요기처럼 스물스물 냄새가 올라온다. 강렬한 맥박 같다. 아주 오랫동안 씻지 않은 발에서 나는 냄새처럼 자극적이다. 박스 페이퍼로 싼 내용물이 들어있는 그 상자를 한 손 들고 한 손으로 은밀하고 불쾌하고 불안정한 어떤 것을 꽁꽁 싸매고 있는 타락의 기운을 느껴본다. 치즈를 손에 얹고 손가락 마디 한두 개 정도 거리에서 냄새를 맡아보니 밀도 높은 강렬한 매우 흥미로운 냄새의 구름이 몽글몽글 느껴진다. 낯선 에너지로 충만한 에일리언을 만나는 기분이다. 그 에일리언은 내 손바닥에서 불어난 숨을 쉰다. 소란이나 방해만 없으면 그 섬세한 평형 상태는 아슬아슬하게 유지된다. 그러나 조금만 더 가까이 가서 그 치즈 냄새를 맡으면 독한 화학약품 세를 받는 것처럼 코가 깜짝 놀란다. 나는 지금 생베르탱 치즈의 냄새를 맡고 있는 중이다. 꼬린내는 치즈의 그 꼬린내는 세 가지 방법으로 얻어진다. 푸른 곰팡이 치즈는 우유에 페니실리움이라는 푸른 곰팡이 균을 주입해서 만들고 등등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가장 냄새가 약한 치즈를 꼽으라면 아마도 숙성 과정 전에 소금 물이나
술로 그 껍질을 씻어내는 종류의 치즈일 것이다. 라미드 F와 S는 모두 숙성이 들어가기 전에 하는 것이다. 껍질을 세척한 치즈는 굉장히 부드러워지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나무그릇에 담긴 치즈를 푸딩처럼 수저로 떠먹을 수도 있다. 연한 냄새, 그렇게 코를 후벼 파듯이 독하고 역겨운 냄새가 나는 치즈를 사람들은 도대체 왜 먹는 걸까? 누군가 억지로 강요하지 않는 먹지 않을 텐데 말이다. 하지만 그 거부감을 극복하고 미각을 훈련시키는 과정은 많은 사람에게 놀랍고 경이로운 경험을 선사한다. 이 경험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이토록 고약한 냄새의 치즈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우유가 치즈가 되기 시작한 것은 순전히 실용적인 문제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실용적인 문제. 우유가 이렇게 해서 우유가 어떤 우유인가, 치즈로 만들기 전에 저온 설계를 했는가 안 했는가, 두 번째 발효 과정을 언제 시작했는가, 세 번째 유청으로부터 응유를 언제 분리해내는가, 네 번째 특별한 선택된 장소에서 응유를 저장하기 전에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 건강한 임신을 위한 의사의 역할처럼 치즈 장인은 충분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자연의 과정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다가 아주 가끔만 참견할 뿐이다. 소수의 애호가들만이 즐긴다고 하지만은 꺼린다는 치즈는 사실상 역사가 매우 길다. 중세 유럽에서 활동하는 수도자 발롤브스가 쓴 이야기를 보자. 샤멜롤 마녀 황제가 어느 날 저녁 식사 무렵에 가톨릭 주교를 방문했는데 금요일이었다고 한다. 금요일에 육식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주교는 자신이 갖고 있는 치즈 중에서 최고의 치즈를 골라서 낯설고 불쾌한 냄새를 풍기는 푸른색 줄무늬를 제거한 다음에 황제에게 내놓았다. 주교는 황제에게 가장 맛있는 부위를 권했다. 황제는 주교가 권한 대로 그 치즈를 먹기 시작했고 점점 더 빠져들더니 식사가 끝날 무렵에는 자신의 공으로 그 치즈를 정기 배송해 주도록 주문하게 되었다. 구더기 투성이 치즈는 고린내 치즈 애호가들을 선뜻 달려들지 못하는 극단적인 종류의 치즈이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먹는 치즈일 뿐만 아니라 매우 현대적인 음식이기도 하다. 이렇게 치즈, 고린내 치즈가 풍기는 냄새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정확히 뭘까? 이 연구 결과 치즈는 혐오의 신경학에 완벽하게 객관적인 교훈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각에서 초숙성된 치즈 냄새를 처음으로 맡으면 즉각적으로 머릿속에서 이런 경고가 들어온다. 이 치즈 너무 오래된 거 아니야? 박테리아가 너무 많지 않나? 코가 머리는 경고를 무시하고 이 꼴이나는 것을 먹어서 좋을 게 뭐가 있겠어? 혐오감을 마치 미생물처럼 빠른 속도로 보이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을 세차게 휘젓는다. 이 연구에서 연구진은 프랑스인 참가자들의 또 치즈 애호가, 치즈 혐오자의 두 그룹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fMRI로 뇌를 스캔하면서 치즈를 먹겠다. 치즈 혐오자에 대해서 음식 인지와 관련이 있는 보상센터가 재빨리 닫히면서 치즈를 음식으로 인식하기를 거부했다. 자의식과 관련된 뇌섬엽 역시 혐오감을 거들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쉽다. 만약에 당신이 스스로 고린내 치즈 애호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더라도 당신의 뇌섬엽은 몸을 웅크리고 이상한 냄새를 풍기는 치즈를 개걸스럽게 먹고 있는 당신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낸다. 이렇게 냉소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당신의 모습은 이상하게 느껴진다. 당신의 의지는 과감하게 저항한다. 그러나 이런 사고의 연속성은 무엇보다도 우선 우리가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을 되새기게 한다. 고린내 치즈가 반드시 부패와 발효의 경계선을 달콤한 냄새가 나는 치즈보다도 더 멀리 확장시키는 것은 아니다. 또한 항상 만들어진 오래되었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소금물이나 술로 채색한 뒤에 그 껍질에 박테리아와 곰팡이가 잘 자라도록 영양소 풍부한 껍질 하나를 더 씌웠을 뿐이다. 다시 말하자면 고린내 치즈 냄새가 반드시 미생물이 위험하게 작용하는 종이라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린내 치즈가 우리에게 선사하는 것은 생동감 있고 다면적이며 변화무쌍한 향미에 다가갈 기회뿐이다. 치즈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조용히 투입물들을 흡수한다. 포유동물은 자기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제일 좋아하는 먹이를 먹고 그 토산의 맛이 몸에 스며든다. 치즈는 발효와 응유 과정에서 언제 무엇이 투입되었는지를 드러낸다. 가장 중요한 것은 치즈는 숙성되는 장소의 공기를 흡수한다는 것이다.
한정세에 놓인 채 마치 동물벽 같은 껍질 속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미생물에 배어든 채로 숨을 들이쉬고 내뱉는다. 치즈 맛에는 시간과 경험, 지역적인 특성이 모두 들어있다. 바로 그런 것이 그 맛을 극대화해주기 때문이다. 코로 직접 그 꼬린내 나는 치즈의 냄새를 맡는다는 것은 단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일 뿐이다. 그러나 비역류성, 비강 후각으로 그 치즈의 냄새를 맡아보면 대조적인 요소들이 펼쳐내는 환상적인 연금술을 경험하게 된다. 자, 이렇게 냄새에 대한 것을